안녕하세요. 가드너스 식쌤자매 민식쌤, 윤식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방학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때 일기 쓰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기 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진짜 일기 쓰기를 꾸준히 매일매일 시키셔서 일기를 정말 꾸준히 썼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험으로 일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유익성을 정말 온몸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는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왜 쓰라고 하는지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그 어리니까 지금 당장 일단 귀찮고 쓰기 싫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늘 우리를 챙겨주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쓴 거 자체가 너무 좋았다? 내 감정이나 내 마음 생각들이 그걸 통해서 해소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돼서는 이 아, 일기 쓰기에 대해서 아예 터치 안 하셨잖아. 그랬는데 우리 비밀 일기장 만들고 알아서 공책 예쁜 거 사고 해서 우리가 기록하기 시작했었잖아. 때 힘들거나 뭐 어렵거나 고민되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걸 해결한다는 거에 대한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던 거. 그리고 지금도 뭔가 생각이나 마음을 정리하고 싶을 땐 쓰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은 것 같아. 그때는 정말 꾸역꾸역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너무 좋은 나의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맞아.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일기 쓰기를 강조하는 거잖아. 우리가 아니까. 어, 우리 일기 있잖아. 그 맞아. 언니 오늘 가지고 왔어. 예. 나도 짠. 딱 요만큼이 사실 3, 4학년 때 썼던 일기의 아주 일부. 사실 우리 일기 다 모으면은 진짜 엄청 많지. 그만큼. 거의 날짜도 어. 빼먹지 않고 써가지고 반에서 애들한테 이 일기 날짜 맞춰가지고 복사해서 칠판에 붙여줬었어. 지금 이든이도 너무 재밌게 내 일기를 보고 있고. 내 생각이랑 내 마음을 정리하는 용도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 기록 자체로 나의 재미있는 역사가 남는다라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아. 요즘 그 SEL 해서 사회정서학습 얘기하고 마음 기록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런 교육 방법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일기만 열심히 써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수적인 효과는 내가 일기 때문에 맞춤법이 정말 쉽게 배웠어. 우리가 일기 쓸 때마다 엄마 아빠가 맞춤법을 항상 교정을 꼭 해주셨잖아. 그냥 엄마 아빠가 같이 봐주시면서 그냥 조용히 고쳐놔 주셨던 거. 그게 한몫했던 것 맞아, 같아. 맞아. 그걸 갖고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우리에게 잔소리를 했던 맞아.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고쳐져 있는 거 보고 엄마가 이걸 터치를 딱 해주신 그냥 터치 정도로 느낀 거지. 엄마가 이걸 건드려줬네? 고마운 거지. 엄마의 응, 흔적이 아빠의 흔적이 응. 남아있으니까. 만일 엄마 아빠가 맞춤 갖고 잔소리 하셨으면 일기에 안 쓰지 않았을까 우리? 그랬겠지. 싫었겠지.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한테 일기를 지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일기를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확실하게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일단 지금 우리 째째가 유아잖아? 응. 우리 첫째는 7살이고 둘째는 5살인데 첫째가 7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기를 같이 쓰면 좋겠다 해서 일기 쓰기를 시작을 했어. 근데 나는 아이와 좀 더 좋은 기억을 같이 만들고 싶어서 가족이 다 같이 일기 쓰기를 시작을 했거든. 올해부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이 저녁에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 같이 일기를 써. 심지어 5살짜리 둘째도 일기를 말로 하면 우리가 받아 적어줘. 그렇게 다 같이 쓰고 자기가 쓴 일기를 한 번씩 읽어주는 거야. 발표하듯이.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부끼리도 서로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서 귀하고 좋은 시간이더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누워서 말로 일기 쓰기. 아무래도 아직 7살이고, 그러니까 쓰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기는 해. 그래서 대신에 누워서 우리 말로 오늘 일기 써보자 이렇게 하면은 신나게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글씨로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5살인 둘째도 너무 잘 참여를 하고, 엄마 얘기도 이제 쓰라 그래. 그럼 나도 말로 하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를 매일 하고 있어. 언니도 든든히 유아 때 일기를
쓰는 거를 같이 하고 싶어서 딱 그런 두 가지 방법 사용한 것 같아. 음. 나도 일기를 써서 읽어주면서 서로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졌고, 두 번째로는 잠자리에 누워서 책 읽어주고 얘기하다가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던 거 있어? 아쉬운 거 있어? 바라는 거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늘 나눴거든. 그걸 아예 말로 일기 써볼까? 표현을 딱 지정해 놓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 일기를 쓸 때 처음에는 우리 딱 한 문장만, 한 줄만 써보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첫째가 제일 처음에 썼던 일기가 이거야. 오늘 제가 만든 칼국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음, 유치원에서 칼국수 밀키트 만들기 체험을 하고 온 날이었거든. 그걸로 집에서 칼국수를 끓여 먹은 날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만든 칼국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한 문장.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지금은 한 세네 문장 정도는 거뜬히 쓰는 것 같아. 딱 맞아. 유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 방법인 것. 글씨 쓰는 것 자체도 유아들한테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맞아. 일이잖아. 맞아. 근데 그걸 한 문장을 완성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서 썼다? 이건 진짜 무한 칭찬을 해줘야지. 그 한 문장 쓰는 거에 재미를 아이가 딱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한 문장 쓰고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 음. 다음 더 말하고 싶은 거 말해봐. 엄마가 써줄게 해가지고 내가 써주기도 했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자기가 쓰는 문장 수가 한 문장씩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늘어갔지.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어른이 그대로, 아이 말대로 일단은 그렇지. 써봐주는 거. 그대로. 그래야 아이가 자기 글에 자신감을 점점 갖게 되는 거야. 그 자체로 뿌듯해하고 말 음, 뱉은 게 글이 된다라는 거를 와 하고 뿌듯해 보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이때는 맞아. 고쳐줄 생각을 진짜 안 하셔도 된다는 음, 거를 보통 저학년 되면 그림 일기 양식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음, 이 그림 일기 양식은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림을 음, 그리고 싶은 아이는 그리는 거고 안 음, 그리고 싶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 음. 그래서 꼭 굳이 그림 일기 양식에 있는 일기장을 사주진 않아도 된다. 정해진 틀이 없고 우리 아이가 일단 글로 표현해 보는 거에 더 목적을 둬라. 그래서 저학년 때는 한 줄 쓰기, 두 줄 쓰기, 세 줄 쓰기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이제 뭘 써야 되지가 시작이 돼. 맞아. 어떻게 쓰지?부터 시작해서 뭘 쓰지? 우리 많이 듣는 질문. 다섯 줄만 써도 돼요? 절반만 써도 돼요? 맞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 아이들이 소재를 흥미롭게 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언니가 중학년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탑 3 찾기. 일기 쓰기 음, 전에 오늘 있었던 탑 3를 생각을 하게 했어. 그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내 최고의 경험? 혹은 뭐 최악일 음, 수도 있겠지. 탑 3라고 해서 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지금 내 기억에 상위에 있는 세 개를 구분해서 일단 가볍게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동그라미를 치게 했어. 음. 그거를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 이걸 시작했던 이유는 소재 찾기를 어려워했던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일기를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그냥 쫙 나열하고 끝나는 경우를 좀 방지하고 싶어서 탑3 다음에는 나만의 첫 문장 쓰기. 그날 내가 고른 그 탑3 중에 대화에서 있었던 한 문장을 따옴표로 음, 해서 그대로 넣거나 아니면 기억나는 소리, 의성어를 쓰면서 일기를 시작하는 거야. 보통 일기 쓸 때 나는 오늘 이걸로 오늘은, 시작하잖아. 그게 없어져. 그럼 일기가 훨씬 생동감 있게 재밌게 시작이 돼. 처음에 일단 뭐 너무, 딸깍딸깍 샤프가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일기의 흐름 자체가 바뀌거든. 그래서 나만의 첫 문장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공을 들였. 요 두 장치만 잘 알려줘도 글이 많이 바뀐다. 구체적으로 딱 방법을 두 스텝을 알려주니까 실천해보기 좋을 것 같아. 탑3 뽑아보기, 그리고 첫 문장을 오늘 나는으로 시작하는 대신 좀 임팩트 있는 한 문장을, 첫 문장 시작해보기. 어. 의성어, 대화에서 음. 인용해온 걸로.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집에서 음. 부모님이 아이 일기 쓰는 거 도와줄 때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대화를 먼저 해보면 일기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 그래서 탑3 할 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제대로 된 탑3가 나오게 해놓으면 제목과 그리고 나만의 첫 문장으로 이어져서 쭉 가기가 정말 좋아. 구체적으로 좀 효과가 있었던 질문 생각나는 거 있어?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였어? 기분은 어땠어? 이 정도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생각날 수 있게 도와줬던 질문이 있었다면? 언니는 응, 탑3를 응, 목적으로 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응, 그냥 늘상 조, 아, 바를
든든이랑 음, 했어. 학교에 갔다 오거나 유치원에 갔다 돌아오면 좋아봐 하자. 우리 좋아봐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 그러면 오늘 뭐가 좋았어? 그래서 좋았던 것 막 얘기해. 그 이 좋은 건 어떤 마음이었어? 그래서 마음을 좀 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 그리고 오늘 뭐가 아쉬웠어? 아쉬운 거는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쉬웠던 걸 얘기해. 아, 그게 아쉬웠어? 그건 어떤 음, 마음이었지? 그거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좀 상황을 더 얘기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바라는 게 있어? 든든아? 아, 그런 걸 바라는구나. 하고 조아바를 꾸준히 하면서 그래서 그게 어, 쌓이니까 든든이가 탑3 쓰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 나랑 이미 아, 조아바를 하면서 자기도 생각이 다 정리가 된 거야. 음, 풍성하게. 탑3도 쓱쓱쓱쓱 써. 이제 고학년 되면서 일기 쓰기가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날도 하거든. 그런 음, 날은 탑5만이라도 써라. 글로 다 못 쓰더라도 탑3, 음, 탑5만이라도 써서 그날의 기록을, 생각을, 마음을 남겨놓자. 그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저학년 때 내내 잘 사용했던 책. 이 9살 마음사전이라는 책. 음, 더불어서 9살 느낌사전. 요것도 많이 사용했어. 오늘 뭐가 좋았어? 오늘 뭐 그거 한 거 좋았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좋았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었어? 나는 꼭 요 질문을 했던 것 같아. 좋았어요, 어, 재밌었어요로 끝나지 맞아. 않고 거기에 조금 더 질문을 늘 했어. 뭐가 어떻게 좋았어? 잘 표현을 못할 음, 때는 저 책 가져와 보자. 자, 어떤 좋았던 걸까? 하면서 찾는 거야. 그럼 든든이가 막 찾다가 아, 엄마 오늘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오늘 그 일이 자랑스러웠구나. 이렇게 했던 거야. 든든이가 몇 년간 어릴 때부터 나랑 이렇게 했으니까 보면 글 안에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글에 녹아 있는 것들이 보여서 감사하지. 이게 질문 꿀팁인 것 같아. 사실 좋아요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좀 어려워하는데 우리 첫째만 해도 일기 쓰자 하면 오늘 뭐 해서 좋았다 이러고 끝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 이제 그럴 때 나는 아직 요 책을 활용하진 않지만 그냥 내가 그래 그럼 어떻게 좋았어? 뿌듯했어? 뭐 흐뭇했어? 아니면 짜릿했어? 이렇게 좀 많이 옵션을 많이 음, 주고 그 중에서 어떻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음, 물어보거든. 부모가 말로 감정을 좀 세분화 시켜주는 거, 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언니는 요것도 많이 사용했거든. 아까 그 책이랑 같이 음, 세트로 돼 음, 있는 음, 카드인데 집에서 수시로 많이 갖고 놀았어. 든든이랑. 어, 책에 있는 사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마음의 상황이 어떤 건지가 써 있어. 이걸 음. 보면서 이거는 어떤 마음이다라고 한번 유추해보고 자기 오늘 어떤 마음이었는지 막 찾아서 이야기하고 상황 찾기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기 쓰자, 일기 써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나는 아이의 일기를 칭찬해주고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는 내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일기를 쓰라고 했을 때 내가 댓글 달아주는 거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댓글에 이제 칭찬 한마디, 오, 그랬구나, 뭐 공감 한마디, 정말 짧은 한마디 달아주는데 그거 안 달아주면 막 난리가 나고 달아주면 너무 좋아하고 일기장 돌려주면 댓글부터 확인을 한 모습에 아이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아이들이랑 일기를 쓸 때도 아이의 일기를 보고 반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댓글도 달아주면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 언니도 든든이한테 댓글 계속 달아줬었어. 이제 학년이 좀 높아지면서부터는 물어봤지. 함부로 일기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든든아, 오늘 엄마 일기 읽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본인이 오케이 하면 이제 같이 읽고 같이 나도 읽어주고 어렸을 때는 그냥 몰래 몰래 다 코멘트 써줬었거든. 편지 써줬어. 아, 그러면 이제 음, 든든이도 답장 써놓고 반에서도 답장 쓰는 아이들 있잖아. 아, 일기장에서 계속 댓글 아, 답장 이렇게 쓰면서 해줬던 적이 있는데 든든이랑도 그게 너무 재밌게 됐었고 그래서 일기라는 게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서적 교감, 감정적인 안정, 이런 재미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아이가 알면 당연히 그냥 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우리가 어릴 때 썼던 그 일기를 보여주는 거. 그것도 그것도 좋고. 아이들한테 좋은 동기유발이 되는 것 같아. 그지? 엄청 웃겨하지, 든든님도. 사실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 일기장 안 모아놓으신 분들은 음, 자녀들한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우리가 이건 꿀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만약에 있다면, 활용하셔라. 한 가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일기 쓰는 것은 마음 근육을 키우는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우리가 잠깐 한다고 해서 스킬이 늘지 않고 그 체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조금 해서는 티가 안 날 수 있어. 하루 운동한다고 해서 우리 체력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일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키운다, 마음 근육을 키운다 생각하고 조금씩 계속 꾸준히 했을 때 시간이 흘러 돌아보았을 때 내 마음의 힘이 엄청 커져 있고 엄청 튼튼해져 있고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고 글쓰기가 점점 길게 쓰는데 부담이 없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데 힘들겠지만 노력을 좀 같이 계속 해보시면 좋겠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네, 오늘은 저희가 일기 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방법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단단한 마음 근육을 가지고 잘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